존경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남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공식 유튜브가 드디어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프로그램명은 격렬한 민주 경남입니다. 진행을 맡은 도당공보국장 신순정입니다. 네, 격렬한 민주 경남. 이름처럼 민주당의 험지로 불리는 경남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고 격렬하게 활동하는 우리 민주당원들과 시도 국회의원들, 그들과 함께하는 경남도당 소식과 지역 정가를 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요, 경남도당의 유튜브 구독자 수 이제 겨우 2,000명 넘어섰습니다. 우선 격주 2주일 간격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로 했는데요. 격렬, 격주의 첫 글자를 살린 중의적 의미를 담아서 격렬한 민주 경남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시작은 2주에 한 번이지만 만약에 구독자 수가 10,000명으로 늘어난다면 주 2회 편성도 고려해 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면서요. 격렬한 민주 경남 첫 방송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송순호 경남도당 위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인도 특사단 방문 소식입니다.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남도당 위원장은 대통령 인도 특사 자격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인도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면담했습니다. 특사단은 김부겸 전 총리를 단장으로 이교욱 국회의원,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7일 모디 총리를 예방한 특사단은 한인도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올해 수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상 차원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특사단이 전달한 친서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 대통령이 인도를 직접 방문해 줄 것을 희망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다음 당대표 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예정되었던 영남권 당대표 합동연설회는 집중호우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 62.55%, 박찬대 후보는 37.45%를 얻었습니다. 당은 20일 오후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번 주말로 예정되었던 호남권과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를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통합해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는 기습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당대회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당원 여론과 수해 복구에 당력을 모아야 한다는 두 후보 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출 방식은 권리당원 55%, 대의원 투표 15%,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경남에서도 10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21일 월요일 송순호 도당위원장은 김기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위원장과 경남 산청 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도당 차원의 수해복구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에 따라 7월 24일 목요일은 송순호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경남도당 당직자들과 당원 100여 명이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편 같은 날 부산시당 100여 명, 경북도당 40여 명, 다음 날인 25일은 대구시당 당직자와 당원 40여 명이 경남 산청 수해지역 복구 지원에 나서며 연대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당 지방의원 및 의회 소식입니다. 김여정 창원시 의원이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지난 3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새 원내대표단을 꾸렸는데요. 부대표에는 서명일 의원이 선출됐고 사무국장에는 진형익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총무국장에는 오은옥 의원, 공보국장 이원주 의원, 민생복지국장 이우환 의원, 대변인 최은하 의원으로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입니다. 김여정 원내대표는 창원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과 복지 문제를 꼼꼼하게 살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가 소식입니다. 함께 만드는 미래 포럼 모두의 교육이 7월 19일 문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공식 출범했습니다. 포럼은 왜곡된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교육 공공성 회복,
미래 교육 실현, 교육 생태계 확장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창립 총회에는 경남 지역 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창립 총회에서 김창호 전 양산 남부고 교장, 박미애 변호사, 박종대 전 양산 교육장, 유승규 전 고성 교육장, 이승열 전 거제 교육장 등 5인을 상임 공동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시대. 우리 지역 민주당 정치인들도 속속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통영시의원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국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현주 의원의 다양한 의정 활동과 통영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배현주 TV를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보다 앞서 한은정 창원시의원도 활발하게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도의원들이 유튜브를 통한 주민 소통을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경남도당 유튜브도 널리 전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남도당 소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인도 뉴델리를 다녀오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순호 경남도당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모디 총리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싶다, 희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데요. 인도 다녀오신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예,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광장에서 응원봉으로 빛의 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바로잡은 거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과정을 전 세계가 다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새 정부가 바뀌고 나서 14개국에 특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부겸 총리를 단장으로 한 이계호 의원과 저 3명이서 인도를 갔다 왔는데요. 인도에 가서 이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친서, 안에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진서를 전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불안했던 정치적 상황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로서 극복을 잘 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인도 총리에게도 그 뜻을 전달하고, 그 다음 대통령도 인도와 교류 협력, 우호 관계를 더 증진시키고 싶다. 그리고 인도 총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인도로 좀 초청, 만나고 싶다. 이게 쉽게 말하면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뜻을 전해왔고, 저희도 빨리 한인도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한인도 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우호정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강탕 닷새간의 집중호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우리 경남에서도 10명의 사망자, 4명의 또 실종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 4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한 상황인데, 송순호 위원장님은 어제 경남 수해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대통령님도 다녀가셨는데요. 산청 수해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인도에 가 있는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졌고, 17, 18, 19 한 3일 동안 경남 산청에 거의 800mm에 가까운 비가 폭우가 쏟아졌죠. 실로 말하면 물폭탄이 떨어졌다. 하늘에 커다란 저수지나 댐이 있을 정도가 아니면 그 정도의 비가 오긴 힘들거든요. 그게 이제 기후변화나 또 기후위기로 생긴 문제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는 건데, 이런 엄청난 폭우 때문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르게 대피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산사태가 나는 바람에 매몰이 돼서 사망을 하기도 하고, 또 급류에 휩쓸려서 또 실종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수해 현장을 좀 찾아가서 좀 현상들을 살펴봐야 또 정부나 우리 당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도에 갔다 오자마자 사실은 도당에서 바로 좀 달려가서 첫 일정을 그렇게 좀 수행을 했었는데요. 가면 실질적으로 마을의 피해가 끔찍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다음 농사 짓는 사람들의 하우스 피해가 좀 굉장히 크더라고요. 추락 중 수박 농가. 맞습니다. 수박 농가. 그다음에 이제 딸기 모종을 이제 육종을 하고 있는 하우스가 거의 한 동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서 거의 절단이 났던데, 하우스가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저것을 극복하나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뭐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장비가 투입해서 그것들이 좀 마무리되고 그래야 또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군들은 쉽게는 이제 뭐 시리에 빠져서 망연자실을 하고 있고 하루도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정부에서 도와달라.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민주당이 뭐 정부를 지금 이제 담당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뭔가 좀 달라졌다는 걸 좀 보여달라.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정말 가슴 아팠지만 어쨌든 뭐 특별재난 선포 지역이 빨리 이제 선포가 되도록 대통령 지시를 했으니까 아마 뭐 조만간에 빠르면 오늘 중이라도 뭐 선포될 것 같아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발빠르게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뭐 원래만 있을 거냐. 이제 이게 더 문제인 거죠. 네네.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뭐 갑자기 쏟아지는 이런 물폭탄들이 또 해마다 어째 보면 반복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 거냐에 대한 대비를 이제 새로운 시각,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고 접근해야 된다. 기존에 간행적으로 해왔던 뭐 정보나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200년 빈도 정도의 비가 내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년 빈도면 실제로 20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비가 처음 왔다는 것인데 내년에 또 오면 200년 빈도가 아니죠. 1년 만에 또다시 또 갱신되는 거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진짜 근본적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할 지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전문가들과 또 관계 우리 행정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 대형 산불도 그렇고 기습풍도 그렇고 이제는 어쩌다 찾아오는 재난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일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우리 최고위원회에서의 송순우 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작년 10월 7일이었죠. 최고위원 모두 발언 시에 합천 합동저수지에서 채집한 녹조라떼 직접 드리고 예, 낙동강의 녹조의 심각성과 기후위기를 온 국민들께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7월 14일 월요일 또 최고위에서 낙동강 녹조 관련 메시지를 한 번 더 내셨어요. MBC 경남 뉴스에서는 라이브로 그대로 인용을 했고요. 낙동강 녹조 그리고 기후위기에 우리 송순호 위원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낙동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낙동강은 영남권에, 쉽게 말해 영남에 구성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생명줄인 거거든요. 그것이 식수로 이용되기도 하고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거잖아요. 뭐 식수가 없으면 사람이 죽는 것이고 농업용수가 올곧게 공급되지 않으면 농사는 문제니까 그것이 곧 생명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낙동강은 우리 영남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말 생명줄이고 젖줄이다. 그래서 이 낙동강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남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바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찾아오는 녹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올해는 한 달 빨랐다고. 작년에 10월 달에 제가 녹조라떼가 맞나요? 녹조에 이제 컵을 담아서 사실 녹조라떼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게 최고위원 때 실적으로 떠들어가서 제가 보여주기도 하고 그것을 지난번에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달해서 보여주기도 했어요. 냄새를 맡기도 하고. 이 정도로 심각하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영남권 주민들의 건강의 안전 보장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이 녹조라떼 물이 그대로 들어가면 그 농사를 짓는 농작물에도 그 마이크로시스템이라는 독소 물질이 있어요. 그것이 축적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심각한 이제 인체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남권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위기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한 해만 일어나고 안 일어나면 또 다른 문제인데 해마다 지속 반복되고 있고 그 정도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 해결 방식이라는 것은 강은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던 4대강 그 보를 막아서 물이 흐르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런 녹조 문제나 낙동강의 수질이 오염되는 문제는 당연한 문제예요.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정부에서 보를 개방해서 물을 흐르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낙동강은 그것이 실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는 꼭 해결해야 될 필수 과제다. 그리고 제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환경이 맑고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우리 경남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근원이라 생각해요. 환경이 무너지면 지구가 무너지고 지구가 무너지면 우리 삶의 토대 자체가 파괴되는 거니까요.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제가 또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환경과학을 제가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고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서 권리로서의 저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 특사 다녀오시자마자 정말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활발한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남도 수해로 인명 피해와 농가 피해가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번 수해에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대응하고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 실력 있는 리더가 선출되어서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격렬한 민주경남 첫 방송 마치겠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